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 오늘도 한국사의 기본편 제4편 정치 단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2과 행정부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부의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정치를 어떤다? 세수로 나눈다. 권력을 세수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입법부에 대해서 배웠고요. 입법부, 법을 만들다, 법을 제정한다 라는 단어 꼭 기억하라 했고요. 또한 법을 만드는 사람들,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요. 국회에서 누가?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 그곳은 또 국회의사당이었지요. 이렇게 해서 입법부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행정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는 보통 우리가 행을 빼고 정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 이름을 넣어서 윤석열 정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최고 책임자, 지도자, 즉 누구죠? 대통령을 뜻합니다. 대통령.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 대통령, 행자를 빼고 우린 정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했고요.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있고요. 국무총리 밑에 각 부처의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그 밑에 국무총리 장관이 모여서 국무회의를 한다.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행정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거 고르는 거네요. 입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 없다. 견제하다. 여러 번 나왔죠. 견제하다는 것은 경쟁 대상이나 감시 대상이 지나치게 세력을 가지거나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다. 억누르다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입법부를 좀 막는다. 이렇게 쉬운 단어를 한번 해볼까요? 힘을 막는다.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한다. 각각 견제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국무총리다. 아니죠. 행정부, 행자 빼고 정부의 가장 최고 책임자, 지도자는 누구였죠? 대통령이었다라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교육부, 법무부, 통일부 등이 행정부에 속한다. 잘 모를 수 있어요. 일단은 세모해 놓을게요.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한다? 이건 아닌지 확실하죠? 국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했고요. 우리 행정부라고 하는 걸 쉽게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행정을 보는 곳.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하죠?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그럼 당연히 아까 잘 몰랐어요 했지만 교육부, 법무부, 통일부는 행정부에 속한다. 정답은 3번이에요. 우리가 옳은 것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옳은 것을 고를 때 잘 모르면 아닌 거, 옳지 않은 걸 고르면 정답 찾기가 쉽다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2번. 다음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행정부의 최고 지도자를 도와 여러 정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임명한다, 뭐 이름을 말한다, 뽑는다, 선택한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뽑는다 쉬운 단어 써놓을게요. 그런데 행정부의 최고 지도자 누구라고 했죠? 대통령이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을 도와주다. 그럼 대통령을 도와주는 사람이 대통령? 대통령이 대통령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국무총리를 뽑는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의원,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하고요.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가장 높은 사람 대법원장입니다. 여기서 행정부의 최고 지도자를 도와주는 사람. 두 번째로 국무총리, 아까 얘기했죠.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각 부의 장관들이 국무회의를 한다. 방금 전에 또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3번. 한국의 대통령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틀리는 거 고르네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다. 맞아요. 국무총리를 임명 권한을 가진다. 아까 국무총리 임명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첫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승만 기억나죠? 우리가 3.15 부정선거로 인해 4.19 혁명이 일어나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방금 전에 우리 했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 맞고요. 2번 안 되고요. 1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년 한 번만 할 수 있는 걸 단임제라고 합니다. 한 번만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소로 옳은 것은 맞는 거 찾는 거네요. 서울시 종로구에 있다. 대통령이 일하는 곳이다. 푸른색 지붕의 집이란 뜻이다. 대통령이 일하는 곳 푸른색 지붕. 기와가 푸른색이다. 청와대. 아직까지 대통령이 일하는 곳은 청와대지만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청와대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국회는 국회의사당에서 회의를 한다. 대법원 아까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인물은 사람은 이런 뜻이죠.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땡땡 후보가 야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실현하였다. 이 사람은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대통령을 모두 외울 수 없다랬죠. 기억 못하죠. 하지만 이건 알아요. 우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 기억하죠?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 그 키워드에서 찾으면 좋을 것 같다. 누구죠? 김대중 대통령이다. 얘기죠.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한국의 각 정부 부처가 주로 하는 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리는 거 고르는 거네요. 법무부 이민정책관리. 우리는 법무부에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죠? 당연히 이민정책관리 맞죠? 교육부 외국인 등록 관리. 우리 외국인이죠. 우리 외국인 등록 관리 어디서 하죠? 법무부에서 하잖아요. 그럼 교육부라고 하는 것은 어딜 뜻한다? 우리가 학교와 관련된 기관이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부 안에 들어있다. 고용노동부 알죠? 취업과 노동에 관리하고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우리가 보건소 생각하시면 감염병 예방, 예방접종 다 맞죠? 여기서 그러면 틀린 것은 어디죠? 외국인 등록은 법무부에서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